앞에서 우리가 프로퍼 로테이션의 경우에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1이 되는 거를 보인 적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2차원에 대해서 했는데 3차원으로 확장을 해보면은 어, 이런 3차원에서 G축은 그대로 두고서 G축은 그대로 두고 XY를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올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이렇게 되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0,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0, 0, 0,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일 때 이쪽이 x, y, z 이렇게 해서 이제 x, y, z 코어디네이트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으로 트랜스폼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요 매트릭스가 요것이 이제 A인데 A의 디터미넌트 이거를 구해 보면은 이거는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 하고 나머지 다 0이죠 이쪽에. 그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니까는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1이 되죠. 그래서 프로퍼 로테이션의 경우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1이 돼요. 근데 반면에 임프로퍼 로테이션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여기 어떤 벡터 R이 있어요. 그런데 XY 평면에 대해서 요 XY 평면에 대해서 요 미러 이미지를 줬을 때 요 같다 R 프라임 벡터라고 할 것 같으면은 R 벡터가 X, I, Y, J, C, K가 되면은 요 R 프라임 벡터는 X, Y는 변함이 없죠. X, I, Y, J. 그다음에 이제 G 쪽이 이쪽에 플러스 G였던 것이 이 거울 쪽 반대쪽이니까 마이너스 G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C에 K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매트릭스 A는 어떻게 되냐면 XY는 변함이 없으니까 1, 1 이렇게 되고 G 쪽이 마이너스 G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어서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리플렉션 같은 임프로퍼 로테이션의 경우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거 우리가 위치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한 것처럼 같은 성질의 두 벡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벡터와 이제 같은 성질을 가지는 그러니까 이런 걸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두 벡터라고 보자 이거죠. 그러면 리플렉션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 단위 벡터로 봤을 때 I 프라임은 I와 똑같고 J 프라임은 J와 똑같고 K 프라임이 마이너스 K가 되죠. 그렇게 해서 U를 트랜스폼해서 리플렉션 해서 U
프라임을 만들면은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는 변화가 없죠. 이렇게. 그다음에 g 컴포넌트만 이제 u가 마이너스 ug 이렇게 되고 v도 마찬가지로 vg가 마이너스 vg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벡터들을 갖다 우리는 그냥 벡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R 벡터 같이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나타내는 벡터와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그런 벡터를 그냥 벡터라 부르기도 하고, 폴라 벡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트루 벡터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쓰기도 한다니까 그렇게 그냥 알아두면 좋겠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트루 벡터 UV를 벡터 곱을 해요. 벡터 곱을 해서 Z 컴포넌트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뭐 Z 컴포넌트가 이렇게 되는 건 알죠, 그죠? 그러니까 U 곱하기 V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IJK의 UX, UI, UG, VX, VY, VG 디터미넌트 이렇게 되는 거니까 Z 컴포넌트는 UX, VY 마이너스 UI, VX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리플렉션 트랜스포메이션 된 그런 프라임계에서의 그 Z 컴포넌트를 보면 지금 이 두 벡터가 Z 컴포넌트만 바뀌었죠. 그죠? 그 리플렉션 된 Z 컴포넌트만 마이너스 U지고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U 곱하기 V의 Z 컴포넌트를 보면 이렇게 되고 이 프라임 V를 하더라도 요 그 프라임계에서의 그 경우를 보더라도 Z만 바뀌었으니까 UG가 마이너스 UG가 되고 VG가 마이너스 VG가 됐으니까 UX, UI, VX, VY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프라임계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더라도 똑같이 나와요. 즉 그 원래 좌표계에서의 그 벡터 곱과 똑같죠. 그죠? 이것이 이거와 똑같아요. 근데 아까 리플렉션의 경우에는 Z 컴포넌트는 마이너스 G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벡터 곱을 했더니 그 Z 컴포넌트가 마이너스 G가 아니라 똑같더라는 거죠. 이와 같은 벡터를 우리는 액시얼 벡터, 우리 폴라 벡터에 대응하는 말로 액시얼 벡터 또는 슈도 벡터라 그래요. 그래서 슈도란 게 이제 가짜란 뜻이잖아요. 뭐 그거에 대응하는 의미로서 뭐 true란 말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개의 true 벡터의 벡터 곱은 수도 벡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벡터 곱을 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두 개가 다 true인데 갑자기 이게 수도가 되는 거는 결국은 벡터 곱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가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위치 벡터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위치 벡터. 그다음에 리니어 모멘텀 벡터가 있어요. 좀 우리가 이제 고전적으로는 질량 곱하기 속도한 거죠. 이 벡터 둘을 벡터 곱을 했어요. 근데 이 R 벡터도 폴라 벡터고 P 벡터도 폴라 벡터예요. 그런데 폴라 벡터 둘을 벡터 곱을 했더니 나오는 새로운 벡터는 수도 벡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벡터와 선운동량 벡터를 벡터 곱해서 얻어지는 각운동량 벡터는 수도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비티비타 심볼이 과연 어떤 벡터인지 어떤 텐서 레비티비타 심볼이니까 우리 엡실론 IJK를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알기로
아이소트로픽 텐서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계없이 프라임계에서의 엡실론 ijk나 그 트랜스폼하기 전에 원래 계에서의 엡실론 ijk나 똑같았죠. 그거는 크로노코 델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런 텐서를 아이소트로픽 텐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엡실론 텐서가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5.6식에서 우리는 이제 요걸 얻었어요. 이렇게 얻었는데 근데 이제 양변에다 디터미넌트 a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도 디터미넌트 a, 여기도 디터미넌트 a를 곱해요. 그러면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프로퍼 로테이션의 경우에 1이 됐고 임프로퍼 로테이션의 경우 마이너스 1이 됐는데 디터미넌트 a를 곱해서 디터미넌트 a의 제곱이 될 것 같으면은 그거는 1이 되죠. 그죠? 1이 돼요. 그래서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에 디터미넌트 a를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엡실론 알파 베타 감마를 하면은 이거는 그 여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엘리먼트죠. 우리 아까 우리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하듯이 요 알파의 베타 제 감마 k 입실론 i j k에다가 디터미넌트 a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붙는 건데 우리가 프로퍼 로테이션에서 우리가 앞에서 왜 엡실론 텐사는 그 아이소트로픽 텐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엡실론 프라임 알파 베타 감마나 엡실론 알파 베타 감마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엡실론 알파 베타 감마 대신에 엡실론 프라임 알파 베타 감마를 써도 되죠. 그 때문에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프로퍼 로테이션에 의한 그런 텐서라면은 우리 트루 텐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앞에서의 룰이 이렇게 됐어요. 그죠? 프라임계에서의 알파 베타 감마는 언프라임드 ijk에다가 이렇게 a 알파의 베타 j 감마 k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요거 둘을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뭐냐면 요 디터미넌트가 붙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수도 텐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엡실론 ijk 텐서는 뭐냐 하면은 서드 랭크면서 그러면서 아이소트로픽 하면서 수도 텐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엡실론 ijk 텐서는 아이소트로픽 하면서 동시에 수도 텐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두 개의 수도 텐서를 곱했어요.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수도 텐서 둘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KK가 일치하니까 여기 6 랭크가 4th 랭크로 리듀스가 됐죠. 그죠? K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쪽은 그냥 텐서예요. 트루 텐서예요. 그래서 수도 텐서 곱하기 수도 텐서 하면은 텐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수도 텐서의 곱은 그냥 텐서가 된다. 왜냐하면 수도 텐서의 경우는 우리가 여기 이제 프라임계가 원래 계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a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수도 텐서니까는 각각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a가 있을 테니까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a 하면 디터미넌트 a의 제곱이 돼서 1이 되니까 그래서 두 개의 수도 텐서를 곱하게 될 것 같으면은 디터미넌트 a의 제곱이 됨으로써 디터미넌트가 사라지죠. 그렇게 해서 두 수도 텐서의 곱은 그냥 텐서, 즉 이제 트루 텐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특정한 올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 상황을 이용해서 두 폴라 벡터의 벡터 곱이 수도 벡터가 되는 것을 보였죠. 여기서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입해서 두 폴라 벡터
벡터의 벡터 곱이 수도 벡터가 되는 것을 보이고자 해요. 그래서 UV가 폴라 벡터니까는 프라임계에서의 컴포넌트 알파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A 알파 I의 UI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죠. V 프라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UV의 I는 엡실론 IJK의 UJ VK 이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U 프라임 V 프라임의 알파 컴포넌트는 엡실론 프라임 알파 베타 감마의 U 프라임 베타 V 프라임 감마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프라임 했는데 이거는 요 앞에서 이거와 같은 거예요. U 곱하기 V의 프라임 한 건데 이거는 U 프라임과 V 프라임을 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표현은 다르지만은 두 개는 같은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트랜스폼된 벡터들을 벡터 곱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엡실론 프라임 알파 베타 감마가 엡실론 IJK와 이런 관계가 됨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엡실론 프라임 알파 베타 감마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고 U 프라임 베타는 A 베타 M의 UM. 여기 앞에서는 I 썼는데 이 I를 앞에서 이미 썼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M으로 써주는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V 프라임 베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 J를 앞에서 썼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요 감마에다가 요 감마에다가 이제 J를 난수 P를 썼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여기 A 베타 J하고 A 베타 M이 있어요. 요 둘을 곱하면은 뭐가 되죠? 크로노코 델타 JM이 되죠. 그죠? 크로노코 델타 JM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요거 A 감마 K하고 A 감마 P 이걸 곱하면은 크로노코 델타 KP가 되죠. 크로노코 델타 KP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요 JM에서는 M이 J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가 1이죠. P가 K가 됐을 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렇게 되니까 요 델타를 없애버리면서 M이 J가 되는 거죠. 그래서 UJ 다음에 VP가 P가 K가 되니까 VK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디터미넌트 A에 A 알파 I에 엡실론 IJK의 UJ BK 요거 엡실론 IJK UJ BK가 요거죠. U 곱하기 V의 I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 폴라 벡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프라임계에서의 그 컴포넌트 알파는 A 알파 I TI 이렇게 오고 같은 거죠. 그냥 같은 건데 그 이제 문자만 바꾼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두 벡터 폴라 벡터의 벡터 곱을 통해서 얻어진 새로운 벡터는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여기 A 알파 I TI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디터미넌트 A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U 곱하기 V라고 하는 두 폴라 벡터의 곱으로 얻어진 새로운 벡터는 수도 벡터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폴라 벡터의 벡터 곱이죠. 이건 그냥 곱이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프로덕트 하면 두 개를 곱하라는 얘기고 예를 들어 이런 거 UMBP 이런 건 그냥 프로덕트예요. 둘을 곱하는 거고 벡터 프로덕트 하면 이제 벡터 곱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투 폴라 벡터의 벡터 프로덕트는 수도 벡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폴라 벡터예요. 세 개의 폴라 벡터의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는 뭐가 될까?
하는 건데 그 결과는 pseudo 스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량 m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스칼라라고 했죠. 스칼라라고 했어요. 음, 그런데 이 수도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양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프라임계에서의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가 이제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가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은 우리가 A 닷 B 곱하기 C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세 벡터로 정의되는 평행 육면체의 최적이 되죠. 이 결과가.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프라임계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거 요 앞에 벡터 W와 뒤에 벡터 이거 그 스칼라 곱이니까는 W 프라임의 알파 그다음에 뒤에 알파 이렇게 되죠. 그죠? 스칼라 곱이니까 그렇게 되고 W 프라임 알파는 이거는 다 폴라 벡터니까는 W 프라임 알파는 A 알파 J의 WJ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오고 U 벡터 곱하기 V 벡터의 벡터 곱의 알파는 이거잖아요. 그죠? 디터미넌트 A의 A 알파 I의 U 곱하기 V I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둘을 보면은 알파 J, 알파 I니까 델타 IJ가 되죠. 그러놓고 델타 IJ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J가 I일 때만 일이 되는 거니까 요 J가 I가 되면서 델타를 없애버리면 되죠. 그래서 WJ가 WI가 되고 이렇게 되고 디터미넌트 A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은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좌표계에서는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올소날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벡터들의 그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는 원래 거에서 디터미넌트 A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는 이제 슈도 스칼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그젬플 3번과 5번이 같은 의미라서 그래서 이 경우에 이 W는 폴라예요. 그죠? W 요거는 폴라예요. 폴라 벡터고 S는 수도 벡터예요. 그래서 폴라 벡터와 수도 벡터를 곱하면 뭐가 될까 하는 거죠. 정답은 폴라 벡터가 돼요. 왜냐하면은 요 폴라 벡터의 경우에는 디터미넌트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디터미넌트 A가 없죠. 그렇지만은 요 수도 벡터의 경우는 디터미넌트 A가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S에 대해서 이게 W가 아니라 이게 S죠. 이게 잘못 썼어요. S 요 그 저기 수도 벡터인 S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A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이 벡터고 묘고에서 또 한 번 디터미넌트 A가 있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A의 제곱이 돼서 그 결과는 폴라 벡터가 된다는 거죠. 그 예로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우리 앵귤라 빌러시티 벡터 앵귤라 빌러시티 벡터죠. 곱하기 위치 벡터는 저기 선형 빌러시티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앵귤라 빌러시티 벡터가 바로 슈도 벡터죠.
수도 벡터인 앵귤러 벨로시티 벡터와 폴라 벡터인 포지션 벡터의 벡터 곱은 폴라 벡터인 속도 벡터가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액셀러레이션이나 힘 이런 것들은 다 폴라 벡터라는 거를 이제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위치 벡터는 폴라 벡터라는 걸 알잖아요. 그걸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그러면 이제 속도 벡터가 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건 스칼라니까 결국은 이제 변화를 주지 못하죠. 그래서 요 r과 똑같은 그 이 폴라 벡터의 성질을 v 벡터가 가지는 거죠. 이것처럼 그렇게 되고, 한 번 더 미분해도 마찬가지죠. 미분한 것이 스칼라로 미분했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해서 얻어진 액셀러레이션도 또 이제 폴라가 되는 거고, 이 액셀러레이션을 이용해서 얻어진 힘도 질량이라고 하는 스칼라를 곱했기 때문에 폴라 벡터에다 스칼라 곱한 거니까 힘 벡터 또한 폴라 벡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텐서에 관한 이 챕터 10의 시작 부분에 이런 텐서를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 설명이 이제 스트레스 텐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란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덩어리진 물체를 생각하자는 거죠. 포인트가 아니라도 덩어리진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압력을 가하거나 힘을 갖다가 어떤 특정한 방향에 대해서 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덩어리, 예를 들면 알루미늄이라 그러면은 그 알루미늄 덩어리는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스트레스 용어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늘어나거나 뭐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절단이 되거나 뭐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같은 현상을 이 물체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스트레스는 그 차원은 압력의 차원이면서 벡터가 아니에요. 텐서로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덩어리가 져 있고, 예를 들어 이것이 알루미늄이라 그러면은 이 알루미늄 원자 또는 이온들끼리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받는 스트레스는 벡터로의 표현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런 작은 알루미늄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쪽 방향으로 x축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 y축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 z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x 방향에 대해서 수직한 평면이 있죠. 요거예요. 요거 x 방향에 대해서 수직한 평면이 있고, 그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평행한, 즉 이 y 방향이나 z 방향으로 받는 스트레스 성분이 있고, 그리고 이 x 방향으로 받는 스트레스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트레스는 결국 요 세 방향의 스트레스를 다 더한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뒤쪽은 어떻게 되느냐? 이 반대쪽은 요 벡터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요 x의 의미는 뭐냐 하면 x축의 수직한 평면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완으로 표현했죠. x축을 완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시그마 11, 시그마 12, 시그마 13, 그것이 pxx, pxy, pxz에 대응되는 거죠. x가 1이고 y가 2이고 z가 3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받는 벡터가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프레셔 벡터는
pxx 즉 x방향으로의 pxx 성분과 요 y방향으로의 pxy 성분과 z방향으로의 pxz 성분을 합함으로써 벡터적으로 합함으로써 얻어지는 벡터가 바로 이쪽에 이 스트레스 벡터가 되는 거고, 그 차원은 이제 압력의 차원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y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y 방향의 수직한 평면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x 방향과 z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 y 방향의 수직한 평면에서 x 방향 쪽으로 받는 스트레스, z 방향으로 받는 스트레스, 거기다가 y 방향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합친 스트레스가 바로 이게 되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y 방향의 수직한 평면상에서 x 방향으로 받는 그 스트레스, y 방향으로 받는 스트레스, z 방향으로 받는 스트레스의 합에 의해서 요 스트레스 벡터가 생겨나는 거죠. z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G축에 대해서 수직한 평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x 방향과 y 방향이 있겠죠. 그러면 그 x 방향으로 받는 스트레스, y 방향으로 받는 스트레스, z 방향으로 받는 스트레스 세 개의 벡터를 합친 것이 바로 요 스트레스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각각의 벡터만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고, 요 벡터 세 개를 이렇게 다 이제 고려한 그런 텐서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 텐서라고 하고, 스트레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응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힘인데, 이 응력은 힘이 아니라 압력이에요. 압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이 중에서 XX, YY, ZZ 요것의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은 요 방향으로 압축이 됐을 때는 PXX, PYY, PZZ가 각각의 방향으로 압축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값을 갖고, 요 물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X 방향, Y 방향, Z 방향 쪽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요 다이고널 컴포넌트 말고 옵 다이고널 컴포넌트를 우리는 이 전단 응력이라 그래요. 시어를 갖다가 번역할 때 전단하는데, 전단하면은 이건 자른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압축이 되거나 늘어나거나 이 전달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스트레스는 텐서로 표현이 돼야 된다. 이와 같은 텐서로 표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스트레스의 차원은 이제 압력이다 하는 거고,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이 됐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이것이 이 수도 텐서가 아니에요. 그냥 텐서예요. 그냥 텐서라서 트랜스포메이션 프로퍼티는 디터미넌트 A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텐서가 이렇게 됐다 했을 때 그때 얻어지는 이제 아이겐 밸류가 있고 아이겐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뭘 했죠? 우리가 이 같은 텐서를 이용하는 게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가 있었잖아요. 이 이너시아 텐서에서의 아이겐 밸류는 이제 세 개의 아이겐 밸류가 나오는데,
그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각각의 아이겐 벡터가 있죠. 그러면 아이겐 벡터는 세 개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그 세 개의 방향으로는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스칼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스칼라가 되는 세 개의 방향이 바로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것이고 그때 얻어지는 아이겐 밸류는 그 각 방향으로의 이 스칼라 값으로 표현되는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의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똑같아요. 그 세 개의 방향이 나오겠죠. 그 세 개의 방향으로는 스트레스가 스칼라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세 개의 방향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텐서가 아니라 스칼라가 되고 그때의 값이 플러스 값이 나왔다. 그 아이겐 밸류가 플러스 값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텐션이에요. 즉 이제 늘어나는 그 물질이 늘어나는 방향의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아이겐 밸류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하면은 그거는 압축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는 이 압축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모먼트 오브 이너지아 텐서를 해석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이 스트레스 텐서를 분석을 하면은 일단 이것은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와 마찬가지로 시메트릭 텐서로 표현이 되고 이것의 그 아이겐 밸류를 구해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얻죠. 그것에 의해서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람다 값이 1, 3,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람다 값이 1이나 3 같이 플러스가 나왔을 때는 이제 앞으로 구하게 될 그 아이겐 벡터 방향으로 그 덩어리가 텐션을 받는다, 즉 늘어난다 하는 것이고 그 아이겐 밸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은 이것에서 얻어지는 아이겐 벡터 방향으로 이 물체는 압축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텐사일 스트레스 중에 하나인 람다 이퀄 1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하는 건 이전에 많이 해봤으니까는 각자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3의 경우에 이제 해보면은 이런 게 나오고 마이너스 4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요 아이겐 벡터를 다이고날 아이겐 벡터들을 이용해서 요 텐서를 다이고날리제이션 하는 방법을 앞에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에서 했었잖아요.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첫 번째 텐사일 스트레스를 주는 아이겐 벡터,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 텐사일 스트레스를 주는 아이겐 벡터, 세 번째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주는 아이겐 벡터 이걸 이렇게 나열하고 이쪽은 이제 요것들을 로우로 하는 거죠. 이렇게 로우를 한 다음에 요 주어진 스트레스 텐사를 이렇게 해서 이제 매트릭스 연산을 하면은 이와 같이 다이고날리제이션이 돼서 요 값 1, 3, 마이너스 4가 바로 이 컴프레시브 또는 텐사일 스트레스의 크기를 주는 그런 그 이 다이고널리제이션 된 그런 텐사로 표현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앞에서 얘기를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했었죠. 스트레스 텐서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변형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력에 의해서 그 물체가 변형을 하게 되는데, 그 변형의 종류에는 이 늘어나는 거, 인장력이 있고, 그다음에 압축되는 압축 응력, 즉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전달 능력이라고 표현했죠. 전달 능력은 이렇게 밀리면서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죠? 원래 덩어리가 있는데 이 덩어리가 이쪽으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덩어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결국 이 부분과 이 아랫 부분은 이제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단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것을 측밀리기 응력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그 응력 텐서, 스트레스 텐서는 이렇게 그 일반 텐서죠. 수도 텐서가 아니라 일반 텐서고, 그거는 이 스트레인, 실제로 얼만큼 늘어나고, 아까 이거 있죠. 1만큼 늘어나고 3만큼 늘어나고, 그러니까 1만큼 또는 3만큼 인장이 되는 그런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만큼, 즉 4만큼 압축이 되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걸 갖다 우리는 스트레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트레인하고의 그 텐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텐서가 바로 일라스틱 컨스탄트 텐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뭐 벡터적으로 F는 마이너스 KX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제 이건 벡터 차원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텐서 차원에서는 결국 이제 스트레스 텐서와 스트레인 텐서가 있고, 그 사이에 일라스틱 컨스탄트 텐서가 있어서, 일라스틱 컨스탄트 텐서는 포스 랭크 텐서인데 뒤에 스트레인 텐서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결국은 이제 포스 랭크 텐서와 세컨 랭크 텐서가 있는데, 네 개가 리듀스 돼서 세컨 랭크 텐서인 스트레스 텐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텐서의 그 응용 부분이니까 다시 그 앞에서의 그 이너지아 텐서로 돌아와서 보면은 그 앵귤러 모멘텀 벡터가 위치 벡터 곱하기 리니어 모멘텀 벡터고, 그것이 이제 r 곱하기 mv이고, 그래서 요 v가 바로 뭐냐 하면은 앞에서 이 각속도 벡터 곱하기 위치 벡터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것이 뭐냐면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가 되죠.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B의 A.C 마이너스 C의 A.B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요것이 이제 R이 A고 B고 C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B 오메가의 A.C예요. R.R이에요. 이렇게 되죠. 빼기 C R A.B R.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R은 R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R.오메가는 R이 이제 R이라고 하는 것이 XI YJ GK 이렇게 되는 거고, 오메가 벡터는 오메가 XI 오메가 YJ 오메가 GK 이렇게 되는 거니까는
그래서 r 닷 오메가는 이렇게 되고 r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x 성분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m이고 r 제곱이 있고 오메가가 오메가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r이 x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요 x를 일반화시켜서 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m에다가 이제 그 m에다가 그 r 곱하기 v니까 그죠? r 곱하기 m에다가 r 곱하기 b인데 그러면 엡실론 n이니까 nij에 이 r의 이제 i 성분 xi 에다가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r의 j 성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요거를 다시 또 이제 벡터곱이니까는 이제 그 엡실론 요 j니까 jkl에 오메가 k xl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요거 두 개의 이제 그 텐서가 남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요 j 중복이죠. 그러면 j를 갖다가 앞으로 보내면은 똑같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jni 여기 그다음에 jkl 이렇게 되고 이제 오메가 k xl xi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크로노코 델타로 표현되죠. nkil 빼기 nlik 이렇게 되고 이제 뒤에 거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l은 i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l은 i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각각 이렇게 써준 거니까 이렇게 요거 해주고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앞에 항이 되는 것이고 뒤에 곱하기 요거 해서 뒤에 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 앞에 항에서는 l은 i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l이 i가 돼야 되니까 xi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뒤에 항에서는 k가 i가 돼야 돼요. 그래서 k가 i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m 곱하기 델타 nk에 그 다음에 그 요게 xi니까 요거는 이제 r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i는 r 제곱 오메가 k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는 n이 여기서 l이 n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l이 n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l이 n이 되니까는 여기 xl 대신에 xn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델타 nk r 제곱의 오메가 k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요거는 결국은 이제 그 두 개의 다 프로덕트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썼어요. 이렇게 오메가의 xi나 오메가 kxk나 똑같으니까 왜 오메가 k로 통일해주기 위해서 그랬죠. 오메가의 xi를 오메가 kxk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메가 k로 통일이 되죠. 그래서 델타 nk r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k가 빠져나가서 xk x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ln 컴포넌트,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의 n 컴포넌트 n 번째 n이라고 하는 건 이제 3차원 x, y, z 중에 하나인 거죠. 많아야 3개인 거죠. x 컴포넌트 또는 y 컴포넌트 또는 z 컴포넌트죠. 그거는 INK, 오메가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요 INK가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INK 텐서가 바로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그러면 I11은 어떻게 되느냐? N도 1이고 K도 1이에요. 그래서 N도 1이고 K도 1이니까 그냥 이건 R제곱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N도 1이고 1이니까 X1니까 이제 그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게 X1이라고 보면 이제 X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1으로 썼으니까 이제 X1 제곱 이렇게. 그래서 X1이 X고 X2가 Y고 X3가 Z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 2다. 1, 2다 그러면은 이제 1, 2니까는 요 델타는 0이 돼버리죠. 그래서 뒤에 것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m의 x1, x2 이렇게 앞에서는 마이너스 m의 xy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텐서는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한 것이 스트레스 텐서에 대해서 좀 전에 했었고 앞에서는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를 했죠. 근데 우리가 이 전자기학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까지 기초 물리에서는 이 폴러리제이션 벡터 즉 이제 전하가 그 플러스 전하의 그 센터와 마이너스 전하의 센터가 보통 일치하는 게 보통인데 외부 전기장이 들어오면은 이것 때문에 이 애톰에서의 플러스 전하의 그 센터와 마이너스 전하, 즉 일렉트론들의 그 모임의 그 센터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그 전자들에 의한 그 마이너스 그 전하의 센터와 이제 그 이온에 의한 그 플러스 전하의 센터가 일치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각 이온 또는 원자에서 이 마이너스 전하의 센터에서 플러스 전하의 센터까지 벡터를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스몰 p로 표현하는 이 다이폴 모먼트 벡터가 되죠.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있을 텐데 이것들을 다 모으면은 그러면 바로 이제 요 다이폴 모먼트가 이 단일체적도 얼만큼 모아지느냐 하는 거를 표현하는 이 폴라리제이션 벡터가 나오는데 이 폴라리제이션 벡터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이렇게 가해졌다고 했을 때 이 일렉트릭 필드 벡터와 폴라리제이션 벡터는 우리가 이제 기초 물리에서는 서로 평행해서 이 서셉티빌리티가 스칼라가 되는 경우를 봤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텐서예요, 이것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폴라리제이션 벡터와 외부의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 벡터는 평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서셉티빌리티가 스칼라가 아니라 텐서로 표현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카이 xx 이런 식으로 카이 xy 카이 xg 이런 식으로 카이 yx yy yg gx gy 카이에 gx gy 카이에 cg 이런 식으로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나 스트레스 텐서와 같은 형태로 이와 같은 서셉티빌리티도 일반적으로는 텐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셉티빌리티 텐서가 정해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 개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세 개의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아이겐 벡터 방향으로는 서셉티빌리티가 스칼라가 되는 거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텐서 필드를 이제 정의하면은 이 스칼라도 텐서고 벡터도 텐서죠. 그래서 스칼라의 경우는
랭크 0의 텐서예요. 그래서 스칼라 필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임의의 어떤 그 공간상의 한 점에서 스칼라 값이 결정이 된 그런 것이 이제 스칼라 필드고, 벡터 필드 하면은 공간상의 한 점에서 벡터가 정의되면은 그건 벡터 필드고, 그 다음에 이제 텐서 필드라고 하는 거는 랭크 세컨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벡터나 스칼라와 구분해서 텐서를 이제 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한 점에 대해서 이제 텐서가 정의되는 거죠. 좀 전에 했던 이제 프레저, 이제 스트레스 텐서나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 또는 이 서셉티빌리티 텐서와 같이 공간상의 한 점에서 텐서가 정의되는데, 그 텐서의 엘리먼트의 개수는 3의 제곱해서 9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서드랭크 텐서의 경우는 각 포인트에서 이 서드랭크 텐서가 이제 정의가 되는데, 서드랭크 텐서 필드를 말하는 거죠. 서드랭크 텐서 필드에서는 각 포인트당 서드랭크 텐서가 정의가 되는데, 그 컴포넌트는 3의 3승, 즉 27개의 컴포넌트를 가지는 텐서가 각 포인트당 정의되는 것이 바로 서드랭크 텐서 필드가 되는 것이죠.